많은 사람들은 간을 술과 관련된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진다고 알고 있고 특별한 통증이 없으면 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간은 단순히 해독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중심이며 에너지 관리와 호르몬 조절, 영양 저장과 배출, 면역 반응 조정까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은 침묵하는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능 변화가 진행되어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 기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하면 몸은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에너지 대사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방출됩니다. 즉, 간은 혈당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식후 졸림이나 피로감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은 지방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지방산 합성과 분해, 콜레스테롤 조절이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사 균형이 흔들리면 체지방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 변화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단백질 대사 역시 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미노산 처리와 다양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회복 속도와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해독기관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뿐 아니라 몸 내부에서 생성된 부산물도 간에서 처리됩니다. 약물, 환경물질, 대사부산물, 호르몬 분해 과정이 모두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간은 몸 내부 환경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균형에도 간이 관여합니다. 간은 호르몬 분해와 재조절 과정에 참여합니다. 간 기능이 부담을 받으면 호르몬 균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컨디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장에서 들어온 물질은 간을 통해 다시 처리됩니다. 장과 간은 혈류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장-간 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은 영양 저장 기관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합니다. 저장과 공급 균형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 대사 부담이 증가하면 피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느려지면 다음날 컨디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식사 후 졸림이 심하거나 쉽게 지치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대사 중심 기관의 부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간 기능 변화는 특정 부위 문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컨디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하고 회복이 느리다면 그것은 간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뚜렷한 통증이 아니라 미묘한 컨디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사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 회복 속도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식후 졸림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에너지 저장과 분배를 조절합니다. 간 기능이 부담을 받으면 에너지 처리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과도한 졸림이나 무기력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역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간 대사는 뇌 에너지 공급과도 관련됩니다. 대사 균형이 흔들리면 정신적 피로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소화 불편감도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간은 담즙을 생성하여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담즙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복부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톤은 대사와 해독 균형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내부 환경 변화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체중 변화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체중이 증가하거나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방 대사 균형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감정 변화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과 신경계는 대사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수면 질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날 컨디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연결되어 하나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사 부담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은 통증을 보내지 않지만 기능 변화는 전신 컨디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하고 회복이 느리고 식후 졸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 피로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초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를 활동량이나 수면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피로는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피로는 에너지 생성과 사용, 그리고 부산물 처리 과정이 모두 연결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대사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운동을 하든 음식을 소화하든 세포가 활동하든 부산물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물질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세포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이러한 부산물을 처리하고 배출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해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의미로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 내부에서 생성되는 대사 부산물 처리도 매우 중요한 해독 과정입니다. 간은 효소 시스템을 통해 물질을 변형하고 수용성 형태로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면 세포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부담이 증가하면 피로감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피로는 에너지 부족뿐 아니라 처리 부담 증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간의 해독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물질을 변형하는 과정과 배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효소가 관여합니다.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면 해독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회복과 정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날 피로가 남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분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배출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순환과 배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간에서 처리된 물질 중 일부는 담즙을 통해 장으로 이동하여 배출됩니다.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배출 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과 간이 함께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해독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면 대사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회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단순히 쉬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사 부담이 지속되면 휴식만으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과 환경을 함께 조정해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회복이 느려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해독 시스템 부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큼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리가 잘 이루어지면 에너지 사용 효율도 좋아집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리다면 그것은 간과 해독 시스템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하는 과정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생활 패턴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생활 요소들이 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사 패턴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과도한 야식은 간 대사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의 식사는 간이 회복해야 하는 시간의 대사 작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밤은 원래 회복과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소화와 대사 부담이 들어오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인슐린 반응이 증가하고 가는 에너지 저장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지방 대사 균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지방 축적 환경입니다. 활동량 감소와 식습관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 대사 부담이 증가하면 간 기능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대사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빈도와 양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은 회복 과정의 핵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대사 균형과 호르몬 조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간 역시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면 대사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간 대사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활동 부족입니다. 움직임은 에너지 사용과 대사 균형 유지에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대사 효율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대사 과정과 배출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순환과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약물과 환경 물질 노출입니다. 약물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환경 물질 역시 간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간 부담은 분명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관리를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생활 패턴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높은 기관입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기능도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계속되면 회복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간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요소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 호르몬 균형, 영양 저장과 공급, 면역 조절까지 몸 전체 기능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간 기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하면 통증이 아니라 피로, 회복 저하, 식후 졸림, 집중력 변화 같은 형태로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다시 회복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간 회복의 핵심은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높은 기관입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기능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리듬입니다. 간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대사 패턴이 안정됩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식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은 원래 회복 시간입니다. 취침 전 몇 시간 동안은 음식 섭취를 마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간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 균형을 유지하면 대사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영양 균형입니다. 간 효소 시스템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대사 효율이 유지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입니다. 대사 과정과 배출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순환과 처리 효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회복과 정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을 확보하면 간 회복 환경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대사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같은 기본 활동도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 환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이나 이완 활동은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장 기능 관리입니다. 간과 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출 과정이 원활하면 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변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간 기능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복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나빠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활 환경과 대사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리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하고 회복이 느리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